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의 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2의 파트 2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입니다. 5강에서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후반부 공정인 백엔드 공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몰드 언더필 공정에 대해 학습함, 그리고 마킹 숄더버 어태치, 패키징 소팅 공정에 대해 학습함, 그리고 테스트 공정에 대해 학습함, 그리고 간단하게 패키지 온 패키지 공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강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위 공정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론트엔드 공정과 이제 백엔드 공정으로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론트엔드 공정에서는 이제 웨이퍼가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잉을 통해서 반도체 칩이 이제 개별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웨이퍼에서 반도체 칩 단위로 이제 공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백엔드 공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공정의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가, 물론 PCB 단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러한 공정의 단위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 차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파트 2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공정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백엔드는 몰딩, 마킹, 숄더버 어태치, 그리고 이제 패키지 소팅 까지를 우리가 백엔드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개별화된 반도체 칩이 PCB에 부착되어 이제 PCB 단위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공정이기 때문에 몰드, 마킹, 숄더버 어태치, 패키지 소팅, 그리고 플러스 테스트 공정까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와이어 본딩과 이제 플립 칩을 둘 다 생각을 해본다면 소잉된 칩들이 각각 어떠한 와이어 본딩 방식 혹은 플립 칩 마운트 방식을 통해서 이제 PCB에 다 부착이 되었기 때문에 백엔드 공정에서는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엔드 공정의 이제 첫 번째인 몰드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몰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색 그러한 반도체 패키지의 소재를 입혀주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몰드 공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몰드와 이제 컴프레션 몰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트랜스퍼 몰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 즉 PCB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지 위에다가 우리가 금형을 씌워준 다음에 어떠한 EMC라고 부르는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주입을 해주면서 금형에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몰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컴프레션 몰드의 경우에는 금형에 EMC를 미리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반도체 PCB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반도체 칩들을 디핑을 해주는 방식으로 굳히는 것을 컴프레션 몰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몰드 공정의 이제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 공정이 끝난 이후에 이러한 EMC라고 부르는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반도체 칩의 표면과 배선을 보호해주는 공정을 우리가 몰드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EMC,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고분자 및 SiO2 필러로 이루어진 열 경화성 소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후 PCB와 이제 플립칩 공정 이후의 PCB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어 본딩 혹은 그냥 칩들이 밖으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죠. 거기서 우리가 EMC라고 부르는 소재를 활용을 해준 다음에 표면에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EMC 소재가 반도체 칩들의 위에 표면에 쫙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보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몰드 공정의 이제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반도체 칩에 이제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몰드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몰드 공정을 통해 EMC를 반도체 칩의 표면에 도입하고 그래서 반도체 칩에 보호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을 수분과 열로부터 보호하여 전자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몰드 공정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EMC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자와 필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과
수분의 어떠한 흡습을 방지해주고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게끔 또 소재가 설계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자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 공정의 종류에서 우리가 트랜스퍼와 이제 컴프레션 몰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트랜스퍼 몰드의 모식도를 한번 조금 좀 살펴보자면 트랜스퍼 몰드를 통해 이제 EMC가 채워지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금형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몰드가 이렇게 끝에서부터 쫙 채워져 나가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표면을 다 보호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반도체 패키지가 이제 보이지만 이 몰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보호와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몰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또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공정은 사실 몰드 공정과 이제 함께 가는 공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와이어 본딩 패키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PCB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다이 어태치 필름을 활용한 다이 어태치 공정을 통해서 PCB에 와이어 본딩 패키지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와이어 본딩 패키지의 하단은 어떠한 다이 어태치 필름이라는 것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몰드 공정을 통해서는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의 표면만, 즉 윗부분만 보호를 해주면 되지만 플립칩 패키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플립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솔더 범프와 이제 PCB 사이를 우리가 플립칩 마운트를 통해서 부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플로우 공정을 통해서 이제 금속 간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금속 간 결합을 이루고 나게 된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숄더 범프 사이에는 사실 틈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틈들에 어떤 외력이 가해진다면 데미지에 의해서 당연히 깨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깨짐들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깨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플립칩 마운트, 즉 플립칩 패키지의 숄더 범프의 틈새를 메우며 보호하는 어떠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을 우리가 언더필 공정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언더필에도 사실 두 종류의 언더필이 있는데 뭐 캐필러리 언더필과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더필 소재는 몰드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즉 EMC 소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살펴본다면 몰드 공정에서 사용하는 EMC 소재와 언더필 소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인 에폭시 고분자와 이제 실리카 필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에폭시의 고분자도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사실 실리카 필러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몰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칩의 표면을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고 있다면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 패키지에서 솔더 범프 사이를 이제 헤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더필 소재가 이 솔더 범프 사이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언더필 소재의 실리카 필러 입자 크기가 훨씬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EMC에 사용되는 실리카 필러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언더필에 사용되는 실리카 필러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필 공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공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캐필러리 언더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필러리 언더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캐필러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관 방식으로 언더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캐필러리 언더필 방식 혹은 CUF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언더필 소재를 솔더 범프에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필러리 언더필이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반도체 칩의 표면에 이제 몰드 공정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캐필러리 언더필의 이제 흐름을 살펴본다면 처음에 플립칩 마운트가 끝난 반도체 패키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캐필러리 언더필을 통해서 언더필을 하단에 주입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쪽에다가 몰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오버몰딩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틈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액체를 그 작은 틈 사이에 이제 옆에 놓게 된다면 그 틈이 액체를 빨아들이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플립칩 마운트가 끝난 어떠한 반도체 패키지의 옆에 우리가 언더필 소재를 액체를 놓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 솔더 범프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르고 모세관 현상을 활용을 해서 언더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캐필러리 언더필 혹은 이제 모세관 방식의 언더필 공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몰디드 언더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앞서서 살펴본 캐필러리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언더필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몰딩을 한 번 더 해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몰디드 언더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UF라고 불러요. 몰디드 언더필의 약자이고요. 그냥 몰드를 진행하면서 플립칩 패키지의 하단까지 다 메꿔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MC를 활용을 하여서 몰드와 언더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몰드에 활용이 되는 EMC 소재의 실리카 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언더필에 활용이 되는 실리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것이 아니었나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카 필러의 크기를 최대한 잘 맞춰서 몰드와 그리고 언더필에 둘 다 적합하게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떠한 EMC 소재를 제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도화된 소재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할 수가 있겠지만 소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제 이러한 캐필러리 언더필을 진행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오버몰딩을 진행하는 공정을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재 관점에서 봤을 때 이 MUF를 사용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가격이 비쌀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더필 그리고 이제 몰드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마킹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킹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반도체의 종류, 제조사 등의 제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이 원하는 특정 표식 등의 무늬, 기호, 숫자를 새기는 공정을 우리가 마킹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킹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의 표면에 QR 혹은 이제 바코드를 넣게 되고요. 이러한 QR과 바코드를 통해서 중요 제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킹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활용하여서 EMC의 표면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패키지 마킹 전과 패키지 마킹 후를 살펴본다면 당연히 마킹 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EMC 소재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활용한 마킹을 진행을 하게 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시노스 혹은 뭐 퀄컴 혹은 애플의 이러한 AP처럼 표면에 이렇게 마킹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당연히 고객사에서 우리의 제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QR과 바코드를 새김으로써 중요한 제조 정보를 바코드를 체킹하는 방식으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킹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마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반도체 패키지를 살펴보시면은 뭐 이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SSD를 연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낸 것인데요. 마킹 공정에서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의 표면에 새겨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핸드폰에 존재하는 앱에도 사실 QR 혹은 바코드 체커라는 어떠한 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의 표면에 존재하는 바코드에 이렇게 찍어본다면 어떠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마킹을 이제 인식을 해보게 되면은 이 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트 넘버라고 부르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라트 넘버는 제조 단위를 이제 나타내는 번호인데요. 이 라트 넘버를 회사 안에서 입력을 해본다면 어떠한 소재를 활용을 했고 몇 날 며칠에 제조가 되었고 어떠한 공정들을 통해서 제조가 되었고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정보들이 사실 저 라트 넘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 밖에서 이 앱을 통해서 라트 넘버를 확인해 본들 라트 넘버의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패키징 회사 내부에서 저 라트 넘버 혹은 고객사의 제품이 출하가 되고 난 이후에 저 라트 넘버의 추적을 통해서 어떠한 공정들, 어떠한 소재들이 적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라트 넘버를 마킹을 통해서 새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킹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솔더블 어태치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볼 그리드 어레이 제품으로 우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마운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몰딩과 마킹이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른 곳에 반도체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솔더볼들을 이렇게 PCB 하단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를 다른 보드 혹은 회로에 실장할 수 있게끔 솔더볼을 부착하는 공정을 우리가 솔더볼 어태치라고 부르고요. 앞선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솔더볼은 플립칩 패키지의 솔더 범프 대비 수배에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도 사실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솔더 범프와 솔더 볼의 단면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더 볼을 통한 이제 외부 실장이 진행이 되는 것이 당연히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솔더볼 어태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패키지를 하나하나 다시 이제 개별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개별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랩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소잉을 진행을 했었죠. 소잉을 통해서 웨이퍼를 반도체 칩들로 우리가 개별화를 시켰었는데 패키지 소팅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를 개별화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킹까지 끝나 있는 상태, 그리고 솔더볼 어태치까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 있는 상태인데 생각을 해본다면 PCB 단위 공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PCB 단위 자체로 우리가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블레이드 소를 활용을 해서 패키지를 하나하나 절단을 해줌으로써 개별화된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공정을 우리가 패키지 소팅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옆에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실제적인 이제 블레이드 소를 활용을 해서 패키지를 소팅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소팅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적인 반도체 패키지 제품이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도체 패키지 제품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바로 고객사로 출하가 될 수가 없겠죠. 물론 공정 중에 지속적으로 어떤 불량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고객사에 출하가 되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공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정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개별화된 반도체 패키지는 테스트 공정을 통해 양품만 고객사로 이제 출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테스트 공정은 패키지를 테스트 소켓에 위치하여 진행하게 되고요. 테스트 소켓은 테스트 보드에 무수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패키지를 우리가 테스트 소켓에 넣고 이 테스트 소켓은 어떠한 테스트 보드에 수없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서 대표적으로 몇몇 개를 이러한 테스트 소켓 혹은 테스트 보드에 넣고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샘플링이 아니라 전수로 모든 반도체 칩을 테스트 보드에 위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테스팅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테스트 소켓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 공정의 이제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테스트 공정의 가장 큰 목적은 신뢰성의 확보입니다. 신뢰성이 지속해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 공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테스트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온도별 테스트, 속도별 테스트, 그리고 전기 동작별 테스트를 통해서 이 반도체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반도체 패키지이구나 라는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온도별 테스트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온에서 테스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고온과 저온에서 반도체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고온, 저온, 상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버닝 테스트 혹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템퍼처 사이클링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기 동작별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DC를 흘렸을 때, 직류를 흘렸을 때, 교류를 흘렸을 때, 그리고
이러한 전류가 흘렀을 때, 전기가 가해졌을 때 어떠한 기능들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테스팅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동작별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반도체 패키지가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전기를 우리가 가해 주었을 때 전기적 인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가, 즉 고객사의 요구에 부합한 속도로 반도체 패키지가 제조가 되었는가 라는 것까지를 이제 테스트 공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온도별 테스트, 전기 동작별 테스트, 그리고 속도별로 고객사에 부합하는 제품들만 사실 소팅을 한 다음에 처음에 4개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테스트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개가, 2개 정도는 고객사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뭐 온도별이든 전기 동작별이든 속도별이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개만 신뢰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고객사 기준에 이제 2개만 패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2개를 고객사에 출하해서 이제 납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테스트 소켓 내부에는 이제 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소켓이 무엇이지? 라고 한다면 테스트 소켓 안에는 이렇게 프로브라고 부르는 핀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프로브라고 부르는 핀들이 반도체 패키지의 하단에 이제 솔더볼과 접촉을 하게 돼요. 접촉을 하게 됨으로써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저 테스트 소켓에서 이 반도체 패키지의 솔더 볼에 전기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량들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소켓핀은 대부분 AU, NI, CU의 어떠한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니켈과 구리인데 당연히 구리는 값이 싸기 때문에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프로브 핀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구리의 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그 다음에 AU가 존재하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식성과 내산화성이 좋기 때문에 구리를 도포해주는 역할로 우리가 금을 많이 활용을 해주고요. 구리와 금 사이에는 니켈이 들어가 있는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금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니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공정이 사실 끝나면 이제 고객사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백엔드 공정은 끝났지만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메모리 제품과 비메모리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패키지 원 패키지 공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패키지 원 패키지 공정은 사실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에서 진행을 한다기보다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장으로 좀 살펴본다면 앞서 살펴본 컨벤셔널 패키지의 와이어 본딩과 플래시 패키지를 결합하기 위한 공정으로 패키지 원 패키지가 사용이 되고 POP 제품은 대부분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포저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터포저형 솔더볼을 통해 반도체 패키지와 인터포저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OP를 이제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될 때 이 반도체 패키지가 올라가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POP의 어떠한 정기적 연결을 위해서 솔더볼을 옆에다가 삽입을 해주고요. 그 솔더볼과 함께 위쪽에는 이러한 솔더 범프를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 2가지 경우로 지금 다 솔더 범프와 이제 솔더 볼을 활용하는 2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어찌됐든 또 금속 간의 결합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플럭스를 활용을 해서 위쪽에 인터포저와 하단의 반도체 패키지를 이제 결합을 해주는 방식으로 어떠한 POP 공정이 진행이 되고 POP 공정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와이어 본딩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POP 공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강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5강에서는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이제 백엔드 공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몰딩, 마킹, 그리고 솔더볼 어태치, 패키지 소팅 및 그리고 테스트 공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몰딩 공정과 더불어 플립칩 패키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더필 공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캐필러리 언더필과 이제 몰디드 언더필의 두 가지가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뭐 백엔드 공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테스트 공정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테스트 공정에서는 온도별, 전기 동작별, 속도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양품들만 이제 고객사로 납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온 패키지를 통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제품을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었고요. 강의 도입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백엔드 공정은 반도체 칩이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를 통해서 이제 PCB에 부착이 된 이후에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공정의 가장 마지막인 패키지 소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PCB 단위에서 패키지 단위로 이제 개별화가 진행된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